안녕하세요. 웨이메이커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이원빈입니다. 네, 웨이메이커 팟캐스트는 신앙으로 일상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을 모셔서 그 개척의 길과 그 과정 속에서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첫 번째 게스트, 감미로운 듯 호소력 짙은 보이스를 가진 감성의 발라더 러브메시지의 휘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휘호님, 러브메시지 앨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러브 메시지는 일단은 이 노래 자체가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피아노만 있는 반주에 이제 오로지 제 목소리만 더해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사가 조금 더 달달하고 담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앞에 소절을 잠깐 좀 불러주시면 네, 또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곡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가사가 그대 품에 두 눈을 감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간 이런 식. 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휘호님 먼저 음악을 어떻게 또 시작하시게 되고 어떤 계기로 또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요게 아주 오래전 얘기부터 한번 해나가도록 할게요. 맞아요. 사실 제가 4살 위에 누나가 있거든요. 저는 4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요랑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 있죠. 예전에 뭐 엑스맨, 강호동의 연애 편지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어리니까 막 누나가 뭐 하면 누나 그거 재밌어?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예능과 막 가요에 이렇게 좀 접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심지어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아들 어떻게 노래방 갈까? 아버지가 약간 그게 루틴처럼 퇴근하시면 불러서. 근데 그게 좀 지속되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노래방 가자 안 하나? 약간 이렇게 좀 기대하게 되면서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더군다나 이제 트로트 보면 야 이렇게 막 비브라토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비브라토가 막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또 초등학생이 노래를 부르면 또 얼마나 잘 부르겠어요. 근데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래방 가는데 막 저는 막 비브라토 막 하고 이러니까 그치. 남다르다 이제. 이거 너 그때는 바이브레이션이라 했어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바이브레이션 어떻게 해? 그치. 이거? 이거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맞아요. 이미. 그러니까 야 휘어 노래 잘해. 노래 잘하는 애. 어릴 때부터 소문이.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좀 반에서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친구 요 정도였다가 또 누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음악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MP3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듣는데 스트리밍으로 듣지만. 맞아요. 근데 저 때 라떼는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담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본인의 플레이리스트를 넣는 거죠. 이제 듣고 싶은 음악들을. 아이리버 MP3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그걸 막 듣고 있으면 수중에. 맞아요. 그렇게 좀 노래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죠.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제가 원래 고향은 충청북도 음성인데 이제 학군을 위해서 청주로 이제 이사를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전학을 왔는데 이제 뭐 친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랬겠네.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기에 갔다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한 거네요. 친구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다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1학년은 막 저도 사춘기고 막 왜 나한테 말 안 걸어주지? 막 급식실을 혼자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약간의 원래 이제 같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무리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따돌리진 않았는데 약간 왕따 같은 개념이었죠. 혼자 다니니까. 초기에.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들은 노래 좀 하고 축구 좀 하면 금방 친해지니까. 그 나이에.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노래방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랑. 네, 노래방을 같이 가게 됐는데. 야, 기회일 수 있네. 네, 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노래 대통령은 버즈, 먼데이 키즈, 먼데이 키즈. 약간 요런 SG 워너비 요랬거든요. 그때 그러죠. 맞아요. 근데 저는 먼데이 키즈를 진짜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 먼데이 키즈 노래 다 좋아하죠. 그 당시에 먼데이 키즈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이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간에 단연간에 이제 쌓았던 이제 훈련들이 이제 여기서 맞아요. 학생들이 볼 때는 맞아요. 이제 친구들이 볼 때. 그리고 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노래방 막 자주 다니잖아요. 문화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친구들이랑 막 친해지게 되면서 그 노래방에서 거의 살았죠 항상. 끝나면 노래방 가고. 코스구나. 맞아요. 노래방 가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도 야, 얘 노래 진짜 잘하는 앤데 이렇게. 그럼 원래 희호님이 노래를 좋아한 것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이 전체적인 음악 자체를 좋아했네. 그러니까 아이디버로 계속 이렇게 MP3 플레이어로 음악도 듣고 또 노래 부르기도 좋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뭐 실용음악 학원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 못 하지. 근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 사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노래를 들었어요. 선생님 몰래.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소매에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어폰에서 맞아요. 이렇게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막 이렇게 막 학습지 이런 걸 나눠주시면 항상 뒷페이지는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지. 그러면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막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수가 여기서 이렇게 부르네. 이런 거를 제가 막 적었던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른다. 분석을 한 거네. 그렇죠. 거의 카피를 한 거죠. 카피를 한 거네. 맞아요. 진짜. 그런 식으로 노래에 조금씩 접해져 있던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해보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이게 뭐 학교 축제 딱 나갔는데 그때도 먼데이 키즈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공식적인 자리인 거죠. 이제 처음으로 맞아요. 학생들 앞에서.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미 학생들한테는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희호 노래 진짜 잘한다. 저는 진짜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봐라 이제. 네, 진짜 너네 진짜 뒤졌다. 진짜. 깜짝 놀랐다. 이 상태에 딱 올라가서 용감해 그때는. 맞아. 맨 처음 딱 전주가 들어갔었을 때 약간 애드립식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라인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하는 순간 맞아요. 이걸 하는데 막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그렇게 딱 첫 제 사람들 앞에서 무대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인기가. 어머나. 그 3학년 때. 맞아요. 야, 그럼 뭐 맨날 문 앞에 막 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얼굴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와 이제 그 싸이월드 요게 그래도 조금 시대적으로. 맞아요. 그럼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폭발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오기도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DM 같이. 그쵸. 메시지가 남겨지고. 맞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때까지 그냥 나 노래 애들보다 좀 잘하는 좋아해. 잘하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 좋아. 네. 그리고 난 노는 게 너무 좋아. 난 평생 놀 거야. 그냥 이런 마인드였어요. 뽀로로네.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공부를 진짜 지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뭔가 그 앞으로의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딱 처음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맞아. 와 진짜 뭐 거의 뭐 친구들 빼기 다 깔아주는. 밑에서 받쳐주는. 네, 거의 다 9등급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요게 사실 진짜 꼴찌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중간에서 한 중하위? 그 정도. 근데 노래방을 가는 빈도수에 따라서 점수는 점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가는지에 따라서 성적은 내려가고. 맞아요. 이게 약간 반비례적으로 움직였네. 맞아요. 딱 정확해요. 반비례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저희 누나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막 전교 1, 2등 하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누나는 고등학교도 막 내신이 엄청 높아야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하니까 그 부모님은 우리 누나 이름 예진이거든요. 예진이 공부 진짜 잘해. 실력이다. 근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한다고도 생각 안 하셨어요. 너무 안 해. 요렇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속이 많이 타셨죠. 그래서 그런 제 시기가 있었구나. 성적표를 보더니 우시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저 때문에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7살이면 되게 어리잖아요. 그치, 어린아이. 나 때문에 우는 거니까 엄마가 나 때문에 우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근데 뭐 당장에 바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 뭐를 해야 되지? 나 뭐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근데 제가 이 공부는 근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는 너무 싫고 근데 제가 노래 좀 했고 그리고 또 운동신경도 그래도 남들보다 좀 있는 편이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이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운동선수를 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해봤죠. 우선은 한번 노래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택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택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좀 지나고 좀 있다가 보내고. 네. 근데 제가 그 먼데이 키즈 이진성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죠. 그쵸. 우리 후배님이시죠. 이진성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음 팬카페를 가입을 할 정도로 그때는 다음 팬카페가 인기가 맞아요. 많았어요. 정보를 맞아요. 거기서 다 공유하고. 그래서 막 콘서트 쫓아다니고 스케줄표를 보면서 진짜 어디 온다면은 맞아요. 그냥 스케줄표를 알고 있었어요. 그치, 맞아요. 무슨 스케줄을 하는지. 그래서 뭐 지방 행사 뭐 청주 근처나 청주에 왔다. 그러면은 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야 가자. 그리고 막 진짜 막 일찍이 가서 맨 앞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쪽 안 보나 이쪽 안 보나 막 쳐다보고 노래는 진짜 전곡 가사를 다 외웠어요. 이야, 그 정도였어요. 아니 나중에 우리 후배님 한번 모셔가지고 진짜 휘호님하고 듀엣을 한번 하면 얼마나 진짜 영광일까. 저 진짜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꼭 한번 자리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은 라디오 스케줄이 있었어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이진성님 이거 하는 건 들어야겠고 나온다는 거 계속 나온다는 거 알았고 그래서 막 침대에 막 졸린 눈 비비면서 막 어떻게든 들으려고 막 이러다가 노래를 항상 한 곡이나 2곡을 하고 이렇게 코너가 끝났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노래를 하셨는데 에릭 베넷의 Cracks of My Broken Heart라는 곡을 부르셨어요. 에릭 베넷 맞아요. 노래를.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 또 이제 완전히 뭐 롤모델을 삼고 있는 또 먼데이 키즈의 이지선님이 그 노래를 부르니까 처음 들어본 거예요. 계기가 됐네. 그러다가 와 미쳤다, 이 노래 미쳤다, 이 누구야. 그러니까 에릭 베넷이라는 가수를 제가 검색을 해봤죠. 그때부터 서치를 하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이 가요만 듣다가 이 흑인 음악을 들으니까 뭐가 달라. 정신을 못 차리겠네. 정신 못 차리지. 와 이건 무슨 음악인데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게 만드냐.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다. 이야.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게 계기죠. 딱 계기가 됐네. 딱 뭔가 찍은 어떠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노래 잘 불렀으니까 지갑에서 카드를 주시더니 와 제가 그래서 노래학원에 바로 등록을 하러 갔어요. 참 우선 여기서 잠깐 멈춰서 그때 이제 그 이진선님께서 부른 크레이크 데이비스의 곡을 한번 짧게라도 한번 들려주시면 와 이게 음악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띵곡이니까 휘호님의 띵곡이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가사는 살짝 가물가물한데 네네. Maybe we need just a little more time that can heal what's been on your mind. 약간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더 들어야 되는데 짧다. 네네. 너무 좋다. 그때 그 계기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 학원에 갔어. 학원에 가서 이제 저는 진짜 막 엄청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나 이 노래를 배운다 내가 이제 막. 그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쵸. 더군다나 지금은 실용음악 학원이 굉장히 많고 많이 대중화가 저변이 많이 넓혀지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다닐 때는 실용음악 학원 다니는 친구 뭐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랬을 거야. 맞아. 그래서 딱 갔는데 무슨 뭐 방음 뭐 다 돼 있고 뭐 피아노 제가 아마 기억하는 건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를 불렀던 것 같아요. 아주 교과서적인 발라드. 네, 괜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좀 뭐 스탠다드한 좀 더 베이직한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럴 수 있지. 그냥 선생님이 너 노래 잘한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이 딱 두 가지였는데 나 노래 진짜 잘하는군 요거 하나랑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알려주지? 왜냐면 학원에 가면 뭐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지 뭐 알려주고 뭐 두성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배도 막 눌러보고 맞아요 뭐 보감 이렇게 줘야지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잘못 알고 간 건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 이건 진짜 잘못된 티칭 방식이었는데 아니 뭐 수업 시간이 50분이라고 하는데 뭐 20분 수업하고 끝나고 15분 하고 끝나고 네, 저 그리고 그 학원을 다닐 때도 제 친구들 이렇게 노래 학원 다니면 좀 간지나고 좋아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맞아요. 선별을 해서 뭐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이렇게 셋이서 같이 들어가서 노래하다가 뭐 한 20분 하고 끝나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조금 열심히 못 해주셨네 선생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나 이 청주에 있는 학원 못 믿겠어. 그러다가 서울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파워보컬이라는 되게 큰 학원이었는데 되게 비쌌어요. 진짜 엄청 비쌌는데 엄청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부모님 지원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기로 비싼 금액이에요. 그거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싼 금액이지. 갔는데 잘 갔네요. 저는 후회 안 하는 게 너무 배운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많이 배웠고 뭐 레코딩이란 것도 처음 해봤어요. 사실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 사람이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이 정도구나 내가. 약간 진짜 홀딱 벗은 것처럼 맞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씩 또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 나이였고 이게 흡수도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빨리 그때 많이 들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서울이니까 혼자서 맞아요. 대중교통으로 청주에서부터 계속 한 거죠.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열정이 대단하다. 이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청주에서 좀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그만둘 때 그때 파워보컬 선생님도 좀 아쉬워하셨어요. 휘호 너 되게 재능 있는데 좀 아쉽다. 그거 가서도 열심히 해봐라. 근데 또 뭐 이해도 해주시지. 거리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청주에 있는 그 당시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을 이제 갔죠.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도 가서 전문적인 이 보컬 트레이닝 기관에서 또 수업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를 하려고 결정을 하게 된 거네요,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이제 가게 돼서 준비를 한 건가요? 그럼 2학년 때부터? 이제 아니 사실 뭐 입시 반으로 애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 반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나 실용음악과 갈 거야. 사실 요런 생각보다는 나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 나 노래 배울 거야. 요런 생각이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서히 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약간 눈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좀 입시 비하인드기는 한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청주에 있는 대형 학원으로 딱 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또래 친구들보다 그래도 좀 노래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감각. 이 센스가 본능적인 감각.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어요. 사실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너무 자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니까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너네보다 잘해 에서 끝나니까 이제 도태되기 시작한 거죠. 제일 중요한 고3 시기에. 그러니까 학원은 맨날 갔어요. 왜냐면 노래 부르는 게 좋으니까. 연습실에 맨날 가서 피아노 앞에서 말라라라라 노래는 부르는데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과 내가 연습을 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습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노래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서 수시 시즌이 됐죠. 근데 제가 수시 정시 합해서 20군데 정도 시험을 봤거든요. 당시에? 네. 이야. 4년제 전문대 다 포함해서 거의 웬만한 데는 이제 순위권에 있는 다 넣었다고 봅니다.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친구가 같이 준비를 했던. 맞아요. 제가 떨어진 학교를 붙는 거예요. 그 충격이.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안 거예요.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완전히 안 거예요. 나 너무 도태됐구나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입시는 진행 중이고 그 자존감이 너무 나가. 진짜 바닥이 아니라 막 지하 내 멘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원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습실이 거의 막 7, 80개 이랬어요. 정말 대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 3층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메인 연습실은 3층이에요. 레슨실도 3층에 있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2층으로 내려갔어요. 안 마주치려고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왜냐면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 노래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갖고. 그게 위축된다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그냥 친구가 한 명 지나가잖아요. 그럼 노래를 바로 멈췄어요. 저는 그 연습실 불도 끄고 했어요. 그 정도. 제가 있다는 걸 모르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노래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패배감만 계속 가지고 울면서 노래하죠. 그렇게 입시가 다 끝났는데 재수가 하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재수하기는 싫고 대학교는 또 가야 되고. 그 시기에는 그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정시 2차인가 3차인가 추가 합격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가기는 했어요. 가긴 입학을 했네. 실용음악. 맞아요. 가기는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원했던 학교 리스트에는 없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뭐 갔으니 그래도 뭐 열심히 생활은 했어요.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1년을 그렇게 보냈죠. 1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군대 영장이 나왔으니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내고 청주에 다시 내려와서 그냥 좀 이런저런 알바하면서 좀 놀다가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 준비한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당연히 생각이 많았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복학을 해야 되나? 근데 또 복학하기는 싫고. 근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다시 해볼까라는 마음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내 이 마음 한켠에서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내가 20번 이상의 탈락을 했으니 그치. 무서운 거죠. 그렇지, 맞아. 근데 뭔가 결정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전역을 해버렸어요. 기억나는 게 전역을 하자마자 제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제가 다녔던 학원 원장님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선생님 저 전역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죠. 왜냐면 그때 원장님이었는데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예뻐해 주셨고.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니까 아유 뭐 고생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신 첫 마디가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학하기는 너무 싫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다시 해.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시작하면 되는 나이인데 뭐 그걸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제 그때는 나 23살인데 다시 하라고? 그치. 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더 늦은 것 같고. 맞아요. 8월에 전역을 했으니 뭐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하면 24살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럼 입학해서 들어가면 25살인데 이걸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마음 한켠에는 다시 해볼까?는 있었고 근데 원장님이 딱 그 말을 꺼내주니까 그게 이제 뭔가 올라온 거예요.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네. 그래서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24살부터 다시 준비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알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용돈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참 진짜 성실하고 그 마음이 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우리 그냥 본인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인성이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성의 밭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바를 2군데를 했어요. 평일에는 이제 뭐 집 근처에 있는 뭐 떡볶이랑 이런 파는 분식집에서 조금 서빙 알바를 하고 주말에는 또 레스토랑에 있는 서빙 알바를 하고 그래서 알바가 끝나면 우선 집을 가요. 근데 집을 가는 이유가 제가 이제 다시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나이는 뭐 24살이었지만 재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 나 이거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 너무 간절하니까 알바가 끝나면 집에 가서 우선 씻어요. 씻고 꽃단장을 해요. 꽃단장을 막 그게 마음가짐인 거야. 네. 옷도 막 추리닝 안 입어요. 막 진짜 예쁜 거 뭐 어느 날은 뭐 가다마 입고 갈 때도 있고 네. 막 입고 가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입시 볼 때처럼 기분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딱 차려입고 가서
연습도 길게 안 했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2시간? 근데 무조건 거울이 있는 연습실에 갔어요. 거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듣는 것만 노래가 아니라 보는 것도 노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내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기 전에 입시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입시곡을 우선은 딱 연결을 스피커에 해놓고 딱 문 열고 들어가서 거울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 연습도 했어요. 이거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야 이게 너무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번호가 30번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번호 30번입니다 이러고 노래를 딱 반주를 틀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노래를 하다가 뭐 피치가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삑사리가 났다, 뭐 틀렸다 이러면 바로 스탑하고 다시 연습실 나갑니다. 나가서 혼자서 막 생각해요. 정희야 미친놈아, 틀리지 마, 틀리지 마. 자신한테? 네. 이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또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가번호 30번입니다 이러고 또 노래를 해요. 그럼 혼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에서 계속 춤을 돌리는 거네. 진짜. 저는 20번을 봤으니까 그 알잖아. 그래서 막 딱 한 곡 딱 불렀어요. 실수 없이 불렀어요. 그럼 막 혼자서 막 시뮬레이션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 가요 추가곡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러고 또 들어요. 인터뷰도 하고 혼자. 그러고 막 또 불러요. 그렇게 준비를 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 나 무조건 붙어야 돼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내가 원하는 노래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안 되니까 막 속상하니까 막 울기도 울고, 그렇게 수시에 5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대부분 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노래가. 목소리가 몸도 안 풀려 있고. 안 풀렸지. 똑같이 근육인데. 맞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입시곡만 컨디션을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수시 이제 딱 5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좀 선별해서 이제 상위권으로 잘 진짜 최상위권으로 최상위권으로 했어요. 나 이거 안 붙으면 정시에서 살짝 낮출 거야. 여기 수시 때는 이거 양보 못해. 그렇지. 근데 사실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때는 자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내가 했기 때문에 진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이 노래는 진짜 잘 부를 수 있다. 있다. 네. 그래서 긴장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게 5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한양대학교 에리카. 안산에. 인기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에리카가. 맞아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서 1, 2차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부른 거예요. 연습 때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부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노래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무조건 붙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는데 이거를 약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 존나 잘하네. 이걸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 스스로 나 잘했다. 그러고 갔어요. 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잘 봤어? 붙은 것 같은데요? 1차 붙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봐봐 이렇게 된 거예요. 표를 잘 알고 있네. 그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 한 봐봐. 그래. 기다려보자. 그러다가 뭐 이렇게 결국 수시는 다 봤죠. 근데 한양대학교 딱 발표가 났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짜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졌는데 뭐 사실 다른 학교들은 떨어졌을 때 생각이 많았겠다. 뭐 떨어질 수 있지. 근데 한양대학교는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최대의 것을 다 보여줬는데 안 되네. 그럼 나 멀었구나. 이게 너무 속상해서 알바 끝나고 이제 또 씻고 가다마 입고 나가야 되니까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싱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것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엄마를 딱 봤는데 아들 왔어?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엄마 보자마자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근데 우니까 엄마 깜짝 놀란 거죠. 아들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엄청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엄마를 또 끌어안으면서 막 펑펑 진짜 애처럼 울었어요. 그냥 막 애기처럼 막 울면서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떨어졌어. 나 그래서 너무 속상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엄마. 이렇게 막 펑펑 울었거든요.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머니께서 제가 집이 청주인데
다 수도권 학교만 지원을 그치, 했으니까 상위권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면서 편하게 목을 풀으라고 저를 차로 태워다 주셨어요. 손수 다 운전해줘서. 그러니까 아유. 학교 실용음악 그 딱 학교에 딱 도착을 하면 학생들이 목 풀 데가 없으니까 없어요, 막 없어요. 운동장에서 막 노래 맞아. 부르고 산으로 가고 운동장에서 부르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편하게 가면서 차에서 목 풀고 이랬는데 떨어지고 엄마 보면 막 눈물 터지고 이렇게 막 되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마지막 학교 발표가 명지전문대였거든요. 명지 좀 늦게 보지. 근데 명지전문대를 시험을 봤었을 때 또 기억이 나는 게 차에 타면서 이제 목을 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풀어버린 거예요. 풀다 못해 목이 쉰 거예요. 노래를 너무 불러서. 역효과가 나는. 목이 쉰 상태에서 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때는 이제 반주자가 있었어요. 대동에서. 반주자 선생님이 딱 보면서 신호를 드리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긴장이 될 것 같으면 사람 얼굴을 좀 보면 괜찮아져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얼굴에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보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가운데 계셨던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가운데 계셨던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셨.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우선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선 관심을 끌었구나 인 건데 그게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어갔어? Yeah, we used to flow with freedom 이렇게 막 들어가는 곡이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흐뭇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는 것 같은 거예요. 뭐지? 그렇고 저는 노래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못한 이거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럼 머릿속에. 사람 기분 나쁘게 노래 부르는데 무서워. 이러면서 근데 노래는 해야지. 몸 기억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머릿속은 막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계속 노래는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부르고 있다가 그러고 끝났어요. 노래 딱 그러니까 명지전문대는 딱 그거 부르고 끝이니까. 맞아. 인터뷰가 없어요. 맞아. 정말 딱 그 시간까지 네. 딱 그 2분 이내에 딱 하죠 평가를. 그래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반주 선생님한테 노래를 부르는데 웃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야 노래 잘했어 왜? 아닌가 저는 정시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 정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기대를 안 했네 거기는. 아예 안 했죠. 제일 망했으니까. 빵 터졌으니까. 네, 제일 망했으니까 사실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여느 때처럼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명지전문대 수시 1차 전형 모집 합격자 발표 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떨어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확인해봐야지 하고 수험번호를 누르고 이거를 확인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누르고 바로 손으로 가렸어. 바로 가렸어. 이게 페이지 넘어갔고 지금. 그리고 바로 가리고 이게 쪼는 거야 이게 살짝 이제. 살짝씩 내리는데 축하합니다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하고 어머나. 축하합니다. 수시 전형 모집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도 간절히 바라던 그 메시지를. 맞아. 근데 제가 진짜 수시는 진짜 넘보지도 못한 학교를 다 넣었거든요. 더군다나 명지가 경쟁률이 진짜 높았어요. 그때. 맞아. 그때가 많았을 때야 경쟁률이 진짜 높았고. 몇 명 뽑았죠 그때? 저희 5명 뽑았어요. 5명. 5명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거의 2,000명 가량. 맞아요. 거의 그 정도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지금 희호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용음악 전공생이 된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딱 합격을 하고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 드렸죠. 네, 해줘야지. 선생님 해줘야지. 어떻게 됐어? 바로 물어보셔요.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붙었어요. 선생님은 됐다 하셨지. 너무 좋아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아하시지. 왜냐면 선생님은 제가 이제 진짜 힘들어하고 간절한 이거를 봐오셨으니까. 그럼. 그런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또 쉽게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서프라이즈한 그런. 쉽게 말해줄 순 없어 이거. 그래서 우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아들 오늘 나가서 저녁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톤 이렇게 맞아요. 지금 톤으로 지금 이 톤으로 그냥 토라진 톤으로. 저는 애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님한테. 그것도 왜네? 좀 굉장히 많아서. 그래? 저는 지금 30살인데도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안 해요. 좀 맘이라고 해요. 마미.
막 안아달라 그러고 그런데 어머니 아들 진짜 풀 죽은 것처럼 오늘 나가서 저녁 같이 먹을까? 그래갖고 알겠어. 이제 엄마는 보자. 또 떨어졌구나. 얘가 이제 기가 맞아요. 풀이 죽었네. 이제 밥 먹어야지 뭐 이러신 거지. 어머니 제가 운 걸 또 봤으니. 그치 맞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혼자 웃으면서 생각하고 PC방에 PC방에 가가지고 이거 합격증을 뽑았어요. 저 출력해서 뽑아서 여기 안에 딱 넣고. 얼마나 좋아. 이거 이제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이제. 레스토랑 갔어요. 근데 뭐 먹을까? 그때까지도 먹자. 그러니까 애교 많던 아들이 이렇게 풀 죽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먹기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이거 뭐야? 봐봐. 합격증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텐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어머니 보자마자 막 돌고래 이러면서 되는 거예요. 돌고래. 근데 막 레스토랑에서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근데 뭐 하셔도 되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쁘셨겠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렇게 입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야, 아니 뭐 저하고 사실 뭐 희원님하고는 사제 관계인데, 저희가 그 후에 이제 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때를 저도 좀 되돌아보면은 상당히 좀 열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의도 좋고 또 인성까지 갖춘 이제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음악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맞아요. 얘기를 또 나눠갈 수 있어. 또 그 계기가 됐던 거네요. 그 입시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희원님이 저는 뭐 몰랐지만 전혀 이제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뭐 무교였죠. 아예 무교였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중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그냥 뭐 친가 외가 다 합해도 뭐 제사를 어느 정도 뭐 지내고 하니까 뭐 불교에 가깝긴 했는데 뭐 절에 다니시는 분도 없었고 그러니까 무교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션 스쿨 이제 보면 채플이라는 과목이 있죠. 필수적으로 들어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명지전문대학교 명지대학교에 이제 있죠. 그때는 그걸 이제 수업을 들었을 텐데 성경도 봐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람이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완전 무관심이죠. 네. 그냥 뭐 불평도 사실 없었어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서.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이니까 좋고 싫음을 벗어난 그냥 아예 관심 없음. 맞아요. 우리 길가에 지나다니다가 돌멩이 보고 막 관심 갖진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진짜 그 정도였어요. 사실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예 기억 자체가 없어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지? 어떻게 진행됐지? 이거 자체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 무관심이었죠. 그렇구나. 근데 뭐 어떻게 제가 들었으니까 졸업은 했겠는데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희원님의 신앙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교회를 가게 된 계기도 이제 좀 궁금해요. 어떻게 희원님이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거의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맞아요. 이제 가게 됐다고 얘기를 반년도 안 된 것 들었는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뜨거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도 너무 궁금하고 희원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너무 저도 모르게 정말 할렐루야라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다니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어요. 근데 조금 몇 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이게 조금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명지전문대 입학을 했는데 이거는 저한테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왜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은 거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인지도도 높은 학교였고 그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으니 나는 진짜 초즌원이다. 이건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딱 입학을 했는데 합주실기 수업이 있잖아요. 위클리 수업에서 다 같이 이제 거의 뭐 정말 100명 정도 학생 앞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한 수업이죠. 발표하는. 학기 중에 제 기억엔 2번을 발표해야 되는 걸로 무조건 기억을 해야 해요. 되는 수업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딱 사실 되게 기대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수업을 20살 다녔던 대학교에서도 해봤던 수업이다 보니까 이거 나 한번 진짜 멋있게 잘해야지. 그치. 근데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려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보다가 제가 진짜 이러고 봤거든요. 그냥 한번 해봐라.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뭐지? 저 새끼 뭐야? 너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해.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 학교 왜 왔지?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잘한다는 걸 넘어서서 그때 제 당시의 기억은 가수였어요. 제 가수인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네. 한다 무대를.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다 잘하죠. 다 잘하지. 다 못하는 애가 없죠. 그걸 뚫고 들어왔는데 다 잘하는데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나 몸을 쓰는 거나 그 여유가 느껴지는 게 저는 그게 충격적인 거. 와, 나 어떡하지? 이제 자신이 원래 뭐 여기까지 어깨 뿜뿜이었는데. 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걔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후에 계속 무대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노래를 잘하니까 들어왔겠지만은 얘네들도 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애들인데 라는 생각은 못한 거죠. 너무 잘해가지고 이 미친놈들은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다 온 건가 모여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가 무대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냥 제 버스킹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버스킹도 막 200명이 왔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은 건데 지나가는 사람인데 200명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많은 거지. 그땐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긴장이란 걸 못 해봤어요. 왜냐면 내 노래에 관심 갖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전공생들끼리 모여 있는 맞아요. 또 거기서 서로 바라보는 이 눈빛과 거기에 이제 긴장도 약간 또 다른 거니까. 맞아요. 왜냐면 노래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 텐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안 배운 사람은 노래 좋다, 노래 너무 잘한다 인데 전공을 하면 분석하려고 그래. 여기서 발음을 이렇게 하네, 소리 위치가 이러네, 그치. 호흡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전공생 애들 앞에서 노래를 정말 평가받는 듯한 내 단점이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나 단점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치부를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눈치되네 또. 네. 그러니까 내 원래 기량이 이 정도인데 조심스러워지니까 이 정도밖에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진짜 네로라는 그런 학교의 실용음악과까지 입학을 했는데 이 노래가 이제 나한테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예요. 왜 나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이걸 못 즐겨?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나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제 그때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거든요. 오히려 재학 중에 엄청 심했는데 또 무대는 서야 되고 또 안 그런 척은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이거 뭐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맞아요. 막 교수님이랑 전공실기 수업할 때 뭐 긴장 안 되죠. 뭐 그냥 뭐 열심히 준비한 거 하면 돼. 그럼 무대만 서면 또 달라?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쳐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극복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 완벽하게 극복은 못했어요. 그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냥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죠. 네. 아직도 긴장을 하긴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막 원형 탈모가 제 막 7군데가 막 다발성으로 생길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이게 팡팡팡 있으니까 막 주사 맞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너무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고. 근데 또 부모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니까 말을 못 하겠는 그치.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지,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부부님께서 신경 쓰실 걸 아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또 타지 생활 하는데 아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러다가 제가 그때 딱 처음으로 나 너 이거 너무 힘든데 어디 기댈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괜찮아질까?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게 혼자? 네, 혼자서. 그랬는데 못 갔죠. 못 갔지. 용기가 없어서 못 갔어요. 왜냐면 뭐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누가 왜 왔어요 하진 않잖아요. 다 반겨주는데 그거는 근데 모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졸업을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저도 신기한 게 그런 마음에도 있음에도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제 전도를 해주는 어떤 이 손길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생각은 했지만 뭔가 혼자 가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기인 거네요. 맞아요. 그때는 또 그런 기가 있었고. 근데 그 후에 그럼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후에 지금 이제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인데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인데 20살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던 친구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방황했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고 네.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별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문득 나랑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네. 야, 이거 뭐 드라마네. 네.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다가 갈래.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0.1초 만에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갈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가보게 된 거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가짐이 뭐였냐면 한 달은 다녀보자. 그래. 그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우선 한 달은 가보자. 갔어요. 근데 저 그 처음에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는 게 처음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말씀 뭐 목사님 설교하시는 건 막 잘 들었어요. 그렇군. 뭐 아멘 그냥 이러고 뭐 기도하라니까 막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이게 문화가 완전 다른 문화를 이제 체험을 하니까 네. 엄청 그러고 있는데 너무 놀란 게 방언기도 하시는 분요. 방언기도 하시는 성도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막 우시는 성도분들도 계셨고 소리 지르는 성도분들도 계셨고 특공교회네. 근데 이게 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치. 여자친구도 알았겠죠. 교회 무섭지.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저한테. 근데 적응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좀 참고 다녔어요. 그래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나가는 교회에는 뭐 새가족 뭐 입문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왜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사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좀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많이 졸았어요. 그 초기엔 왜냐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으려고는 했죠. 근데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그게 4주차까지 있어요. 그래도 가야지. 한번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교회 계속 나가봐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4주차 입문반이 끝나면 1대1 양육이라고 해가지고 10주차 과정이 또 있어요. 그때는 1대1로 교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와중에 말씀 하나가 저한테 갑자기 확 꽂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조금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뭐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뭐 내 노래는 안 하고 뭐 사람들 가르치는 것만 계속 하고 있고 내 비전이 이게 맞나 그랬었는데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인데 이게 확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게 갑자기 확 꽂히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나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셨구나. 이게 뭐 나는 몰랐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게 그때 탁.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집에서 괜히 혼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보고 처음에 안 나오죠. 주님 오늘 하루 저 잘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계속 나가고 이제 말씀이 또 한 구절 한 구절 저한테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신앙심이 그때부터 확실히 깊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효연님이 대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렇죠? 신앙이 없다가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아요. 그리고 저가 드는 생각도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후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장에 제가 느꼈을 때도 와, 나 진짜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낯가리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제 MBTI는 ENFP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으로 변했었어요. 왜냐면 그 자존감 문제도 좀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나 뭐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뭐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면서 말 괜히 못하겠고 이렇게 좀 됐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주의 자녀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막 원래 교회 다니기 전 인상이 좀 안 좋고 좀 무섭게 생기는 거나 이러면 선입견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봤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말하기 싫고. 외모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웃게 되고 눈 마주치면서 웃게 되고 이게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낯가리는 게 많이 없어진 게. 네. 그리고 미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냥 왜냐면 이걸 죄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거는. 근데 미움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저희한테 필요한 거고. 근데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잘 미워했어요. 너무 잘 미워하고 화를 내는 성격은 아닌데 두 번 다시 안 봐요. 마주칠 일도 없게 만들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근데 이 미워하는 게 적어지고 없다고나 못하죠. 많이 적어지고 나 근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좀 잘못하고 이렇게 나를 좀 화나게 만들었지만 나 그래도 얘를 좀 사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 친구 사이에서도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그냥 뭐 나를 변하다. 친구 사이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내 심기를 건드릴 때가 있고. 오히려 친한 사이에서 더 그래. 이게 지인이나 가족 관계에서의 더 미움과 갈등과 그런 게 더 많아요. 짜증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도 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야 그래도 나도 그래 속으로 친구한테 사랑한다고는 안 하죠. 근데 속으로 그래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식아. 내가 그래도 사랑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씀이 하나가 있었던 건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박혔거든요. 그치.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냥 뭐 이것도 사실 비슷한 얘긴 한데 웃을 일이 되게 많아져요. 마음가짐부터가 이미 짜증,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네. 네, 그냥 뭔가 일상에서도 다 기쁨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사실 제가 인상이 그래도 조금 날카로운 편이라 그치.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맞아. 뭐 화나 보인다고도 하는 사람도 뭐 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 같이 뭐 눈매가 조금 그런 사람들 좀 그래. 그래서 항상 저도 이렇게 처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온화한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 같은 분들이 좀 오해를 살 때가 있어. 맞아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막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말을 걸 때도 저 원래는 안녕하세요. 저기 이렇게 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톤도 올라가고. 그게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저를 뭐 싫어한다고 해도 맞아. 별로 막 내색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맞아. 그래도 나도 엄청 사랑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 되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깨지고 이거는 당장에 어제에 또 금요 철야 예배 갔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갔어요.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뭐 샬라샬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 몸에 손을 딱 얹자마자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3살짜리 애처럼 제가 엄청 우는 거예요. 막 엎드려서. 근데 뭐 잠깐 운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분, 한 10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엄청난 긴 시간 동안이에요. 네, 사실은 눈물이랑 콧물이랑 침이랑 막 다 나올 정도로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난 거예요. 와 진짜 막 울다가 그러고 이제 눈물이 좀 그쳐서 집 나와서 집에 가는 동안에 여자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 이랬다.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막 나는 거야. 근데 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태어나서.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게 하시나 보다. 너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되게 처음 있었던 이런 경험들도 있고. 야,
저희가 지금 이제 웨이메이커 지금 팟캐스트를 진행 중인데 또 웨이메이커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웨이메이커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CCM이 이제 많은 이런 또 워십 팀들에서도 이제 새로운 트랙들을 본인들이 만들고 또 그거를 이제 찬양할 때도 그런 곡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뭐 해외에서는 CCM이 하나의 장르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그쵸.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신앙이 비신앙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장르와 문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CCM 음악들을 우리가 알리자 그리고 소개를 하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 중에 있죠. 그 진행 속에서 저희가 이제 희호님을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저희가 첫 커버 영상을 찍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녹음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저 사실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싫어요. 저는 사실 이게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우리 희호님한테 CCM을 부르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우리 이 프로젝트 취지가 해외 CCM하고 또한 이런 문화적인 걸로 좀 더 대중적이게 다가가자라고 해서 신앙인 비신앙인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 가창을 하는 거에 부담 갖지 마. 이런 얘기를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야 할렐루야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웨이메이커에 있는 사내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을 이렇게 함께 화합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또 앞으로도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에 또 휘호님이 참여를 해서 또 채널에도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예정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앞으로는 또 교회에서 어떤 활동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또 봉사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언제부터 했어요? 바로 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찬양팀의 이제 선지는 저 지금 한 2번 선 것 같아요. 2번 정도? 근데 그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죠. 왜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 그치. 이제 같이. 그럼 거기 교회는 전공자가 있어요? 좀 음악 전공자라든지 뭐. 성가대에는 좀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찬양팀에는 전문적으로 한 이제 형제자매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그럼 또 많은 쓰임을 받겠네 거기서 보컬리스트로서.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좀 나중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 노래 하세요라면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분명히 내 온 마음 다해서 주님 홀로 찬양받을 수 있게 높일 수 있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하자.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점점 깨지고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제가 스스로 연습실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 하면서. 근데 나 뭐 스킬적으로 뭐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하니까 제가 이제 딱 그때 결심이 선 거죠. 이제 해도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찬양팀에 들어갔죠. 네, 희원님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발을 들이기 어려운 분들에게 좀 전도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밖에 없거든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는 친구도 저밖에 없는데 사실 친구들이 처음에 되게 놀라기도 하고 막 비웃기도 했어요. 야, 네가 그러니까 맞아. 네. 근데 저는 친구들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서 왜냐하면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지고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나 이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삶에? 네. 너무 행복하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이 행복하다라는 이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삶이 너무 지치고 좀 어렵고 뭐 고민이 이런 게 있었을 때 사실
본인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면 사실 고민도 안 하겠죠. 근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아껴 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쵸. 너무 좋으니까. 네. 그리고 삶 속에는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 맞아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 삶 안에서. 앞으로도 그런 또 사명이 있으시겠네요. 그죠? 또 가족분들에 대한 전도라든지 맞아요. 친구에 대한 전도 잘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효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새로운 맞아요. 음반 소식이 있다고.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널 사랑한 시간이라는 곡인데 네. 러브 메시지는 사실 되게 좀 달달한 그런 미니멀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널 사랑한 시간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가 키가? 네. 레인지도 되게 넓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러브 메시지랑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의 곡이어서 가사의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고 조금 더 처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나. 감정을 더 격하게 표현하면서 맞아요. 가창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네요. 네. 또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웨이메이커 팟캐스트 1탄 부드럽고 감미로운 보이스의 소유자 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